제가 두 번째 대회 우승하고 세 번째 대회를 우승했는데 세 번째 대회 우승하기 전날에 연습을 할 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깨달아서 전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페이스의 각도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볼 스피드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죠. 제가 스윙은 똑같이 했는데 로프트의 각도만 조절해서 제가 볼 스피드를 많이 늘렸습니다. 공이 당겨 맞거나 덮어 맞았을 때 볼 스피드가 갑자기 증가되고 거리가 멀리 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로프트 각, 페이스 각이 굉장히 낮게 진입해서 공을 맞아서 쉽게 말하면 7번 아이언이 6번 아이언 각도, 6번 아이언이 5번 아이언 각도로 공이 맞게 되면서 볼 스피드가 증가되고 비거리가 멀리 나가는 건데요. 그걸 응용한 방법이죠.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이 공을 이 클럽 헤드로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야 됩니다. 굉장히 생소할 건데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어떻게 저렇게 공을 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쳐?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는 위에서 아래로 올려 쳐야 된다. 이게 가장 많죠. 이게 가장 많은데 볼 스피드 증가할 때 저는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칩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공이 낮게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낮게 왼쪽으로 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앵글이 마이너스가 떴죠? 딱 제가 얘기한 왼쪽으로 가면서 볼 스피드는 82까지 뜨는, 그게 위에서 내려치면서 로프트가 닫히면서 덮여 맞는 효과를 가져간 건데, 볼 스피드를 증가하는 방법이라 했으니까 일단 이 방법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백스윙을 들어줬으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던지는 이런 인투아웃 궤도가 아니라 위에서 바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위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4도가 뜨게 되죠. 이 마이너스 각도가 나올 때까지 연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손목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땅바닥에 맞을까봐 불안해서 팔이 굽어지고 또는 상체가 들리고 왼쪽 골반이 빠지면서 당겨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위에서 들어오는데도 어떤 공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이 많이 뜨게 되죠. 아까랑 볼 스피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그게 왜 그러냐, 위에서 내려올 때 이 왼손등이 정말로 바닥을 보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 공하고 어드레스 거리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공을 본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쳐서 맞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어디 한 곳을 정해요. 가운데로 치면 지금 요 어택 앵글이 써 있는데 요곳을 맞춘다 생각하고 연습을 합니다. 왼쪽 손등이 이 공을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공은 저쪽을 맞춘다 생각을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이때 손목이 가장 중요해요. 손목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 절대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각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게 되고 깎이게 되니까 왼쪽 손등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 되게, 지금 딱 거길 보고 있거든요. 요 느낌이 나오게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들어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직접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서 손등은 저 공을 향해서 말아주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앵글이 나오게끔 요걸 연습을 하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덮어 들어오면서 손목을 말아주는 로테이션을 해서 왼쪽으로 덮어서 낮게 들어가는 걸 만들었으면 이제 똑바로 보내는 게 중요하죠. 들어올 때 왼쪽 어깨가 빠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막아주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위쪽을 향하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찌그러지거나 틸트 동작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 손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는 틸트가 되면 이 헤드는 자연스럽게 몸에 의해서 로프트가 누워지게 됩니다. 헤드가 덮이는 이 모양을 이렇게 들어올 때 얘를 막아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느낌을 살려서 쳐보면 네. 어택 앵글은 안 나왔지만 아까 왼쪽으로 덮여맞는 공이 지금 이제 바르게 나갔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좀 높게 떴는데, 근데 이제 볼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은 이 방법을 충분히 해줘서 볼 스피드가 원래 기존보다 훨씬 높게 나오게끔 평균치를 만들어 놓고 이 틸트 동작을 연습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볼 스피드가 안 나오면 위에서 눌러쳐서
요 어택 앵글이 나와 있는 이 모양, 요 위치로 공이 나가게끔 합니다. 절대 여기 떠서는 안 되고, 여기 아래쪽에, 네, 맞게끔.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마이너스 어택 앵글이 나오고, 왼쪽으로 출발하는 이 연습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프로님, 처음부터 틸트를 하고 하면 안 되나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공을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공을 눌러치는 이 느낌을 내가 알아야만 내가 틸트 동작을 하면서 막아두고 틸트 동작을 하면서도 그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틸트를 하면서 해버리면 내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공을 로프트가 낮게 공을 눌러친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지 못하고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하고 틸트를 하는 게 좋죠. 근데 틸트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라운딩이나 스크린이나 없다면 저렇게 왼쪽으로 풀볼이 나더라도 계속 저렇게 볼 스피드만 증가하는 걸 한다면 나중에 똑바로 보내고도 지금의 볼 스피드를 가져갈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임팩트 때 헤드를 던져라 또는 뭐 손을 던져라 뭐 그래서 뭐 물건을 쥐고 있다가 임팩트 때 뭐 던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공을 가지고 있다가 던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레슨들을 많이 봤는데 요거는 저는 하나 추가된 게 뭐냐 백스윙도 던져라예요. 두 번을 던지는 거죠. 아니 헤드 스피드를 빨라지게 하려면 여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를 빨리 했는데 다운스윙이 빨라지더라고요. 뭐 제가 별다른 거 막 여기서 막 무언가 특이한 걸 하지 않았는데도 얘만 빠르게 던져서 받아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서가 헤드 스피드가 증가됐습니다. 백스윙 때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아마추어분들 실수가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연습장 가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고 확인하고 공을 치세요. 근데 그게 거기서 볼 스피드, 헤드 스피드 다 엄청 많이 손실이 일어나죠. 공을 여기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던지는 거하고 이어서 던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공을 잡고 뒤로 갈 때 이 몸하고 손하고의 이 힘을 받아서 이용한 다음에 바로 던지니까 공이 조금 더 멀리 가는 거거든요. 그 효과죠. 백스윙 때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헤드 끝을 내 백스윙 탑까지 그냥 소리가 날 정도로 보면 바람 소리가 지금 나죠?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 탑까지 편하게 힘 빼고 들어주고 백스윙 탑에서 이 넘어갔을 때 확 다시 한번 던지는 거죠. 한번 힘 빼고 여기서 헤드를 던지고 다운스윙이 들어왔을 때 공 앞에서 한번 던지고 이런 느낌이죠. 두 개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분리해서 공을 치는 거와 이 느낌 헤드를 던지는 요 차이가 있는데 요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죠. 무조건 빨리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빨리 하면 안 되고 자 뭐가 있냐면 손에는 힘을 완전히 빼줘야 됩니다. 손에 힘을 완전히 빼주고 가슴, 어깨가 먼저 가야 돼요. 약간 쉽게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두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옵니다. 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빠른 거예요.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왜냐면 야구공 던질 때 있잖아요. 야구공 던질 때 야구공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던지지 않죠. 손목이 뒤에 있다가 공이 제일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확 던지잖아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먼저 몸이 가주면 이 헤드가 뒤따라서 이 몸에 의해서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가슴, 어깨가 출발 요 느낌. 요 느낌만 갖고 백스윙 탑 때 확 잡아당겨서 공을 치면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 순간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확실히 얘기했는데 그 공 치러 가서 연습하러 갈 때 그 한 타임 만에, 그 하루 만에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분리해서 하거나 천천히 했던 분들이 빨리 하게 되면 급해져요. 그래서 왜 제가 힘을 빼고 돌라 그랬냐면 이게 급해지니까 힘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깨가 다 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얘기한 게 이렇게 채를 놓고 연습하세요. 그냥 잡아두고 올리지는 말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드는 거죠. 네. 그래야 힘을 빼고 가슴이 돌아줘야 내가 여기서 던지더라도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막히지 않고 열리고 여기서 잡아서 던질 수 있게. 자, 제 오른쪽 어깨가 충분히 열리나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연습을 하는데, 저도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헤드가 몸에 의해서 가장 좀 늦게 출발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빠르게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약간 슬로우 모션이나 천천히 보게 되면 헤드가 약간 뒤늦게 따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하게 되면 얘를 던져줬는데 이 헤드의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꼭 너무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디셈버도 그렇고 카이버크샤도 그렇고 장타로 너무 유명한 선수들의 백스윙을 보면 엄청 빨라요. 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정답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빠르게 던졌다가 빠르게 들어와요. 거기서 아까 제가 하나 얘기했던 공통점은 뭐냐? 굉장히 강한 힘을 주지 않고 백스윙을 들 때는 힘을 빠지고 여기서 강하게 던지는,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던지고, 골프는 2번 던지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지만 세게 치면 멀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약하게 하는 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 다 정답이죠. 저는 둘 다 같이 써요. 그게 뭔 얘기냐? 강중약이 있다고 힘으로 치면 백스윙을 드는 테이크백, 요 백스윙 탑을 가기 전까지의 이 스윙 때는 약이에요. 약. 힘이 굉장히 빠진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그게 정면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면 몸이 돌고 헤드가 뒤따라갈 정도로 손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약, 백스윙 탑까지 약입니다. 그럼 이때 언제 강이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강을 줍니다. 약, 강, 약, 강, 강, 다운스윙이 들어오고 때까지 계속 강, 임팩트 순간에는 약입니다. 네, 약, 강, 약. 그래서 보통 선수들이 특히 멀리 치시는 분들이 치고 나서 채가 여기 딱 맞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 약을 주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이 힘이 가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여기서 강이 들어가게 되면 클럽이 팍 잡히거나 확 당겨지는 게 되기 때문에 약, 강, 약으로 저는 이제 스윙을 하죠. 그래서 약하게 치는 것도 맞고 강하게 치는 것도 맞다고 한 거죠. 우리가 공은 세게 치면 멀리 갑니다. 근데 세게 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 세게 치려면 필요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망치를 들고 못을 내리칠 때 요만큼 한 10cm 정도만 들고 내리치는 이 힘과 30cm를 들고 내리치는 힘은 비교가 힘들죠. 일단 아무리 내가 10cm를 들고 강하게 세게 내리쳐도 이 10cm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늘려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백스윙이었죠.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했을 때 한 15m에서 20m가 고정적으로 느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한번 그냥 일반 스윙으로 한번 쳐보고 제가 가슴을 찢는 듯한 느낌으로 쳐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슴을 찢는 듯한 느낌인데 오른 발바닥으로는 지면을 눌러주고 오른쪽 가슴은 들어주고 찢어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이크백 때 오른쪽 골반이 걸린 상태에서 지면이 발바닥을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가슴과 어깨, 갈비뼈만 찢게 되면 상체가 이렇게 들리면서 리버스 피봇이 일어나는데, 역체중 이동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찍혀 맞거나 이제 들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발바닥으로 지면을 최대한 많이 눌러주면서 상체는 찢어주는 듯한 느낌이 필요한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고무줄이 있으면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느낌입니다. 얘는 내려주고 하체는 내려주고 상체는 올려주는, 그래서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조여주는 이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이때 한쪽 팔로만 연습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른쪽 어깨, 가슴, 갈비뼈를 최대한 많이 늘려주는 거죠.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근데 위로 너무 많이 올리면 찍혀 맞지 않나요?
걸어두고 찢어준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운 블로우로 맞지 않느냐, 그 질문이신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게 오른쪽 어깨를 아래쪽으로 넣으면서 왼쪽 어깨가 막혀서 틸트 동작이 나오는 거죠. 들어올 때 왼쪽 어깨가 빠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막아주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위쪽을 향하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틸트 동작이 강하게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는 틸트가 되면 이 헤드는 몸에 의해서 로프트가 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얘를 막아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느낌을 살려서 쳐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높아졌지만 올려치는 궤도가 맞는 거겠죠. 지금 어택인걸 보면 제가 이렇게 찍고도 내려오면서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면 지금 어택인걸도 보면은 상당히 올라가는 궤도로 공이 맞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 어깨가 찢어졌지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모양이 나와야만 올려칠 수 있는. 쉽게 보면 이렇게 찢지만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는 오른쪽 어깨가 내 오른쪽 갈비 옆구리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어깨는 혹시 어느 타이밍에 넣어줘야 되나요? 처음부터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바로 오른쪽 어깨를 넣어줘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듯한 느낌의 모양이 나오는 게 가장 좋죠. 한 손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걸고 지면을 눌러주고 오른쪽 어깨, 가슴, 갈비뼈가 최대한 이완되게 늘려주고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오른쪽 어깨를 바로 갈비뼈 쪽으로 넣어주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게 이렇게 하게 되면 250m까지도 늘릴 수 있는 비법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 어깨를 열어줘야 되는데 찍고 열어주는 게 쉽게 설명하면은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위로만 솟구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찢는 거와 이렇게 찢는 거와. 그래서 이걸 할 때 제일 좋은 게 한 손으로 해야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속 한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조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백스윙을 들 때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오른쪽 골반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지면을 강하게 눌러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무너져요. 이렇게 얘를 이제 찢어주고 강하게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집니다. 또는 너무 많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백스윙 힘이 받지 못하고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발바닥으로 눌러주고 최대한 지탱해준 상태에서 찢는 게 중요하죠. 그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제일 또 나오는 실수가 골반과 어깨인데, 얘가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공이 깎이게 돼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 헤드가 던져지지 못하게 됩니다. 정면에서도 보면 왼쪽 골반이 엉덩이가 빠지고 어깨가 빠지게 되면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공을 깎아치게 돼요. 얘가 빠지지 않고 잡히고 어깨가 잡혀 있어야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찢어주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준 상태에서 헤드를 던져주는, 달려가면서 공을 던지는 것보다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두고 던지는 게 훨씬 더 공이 멀리 가는 것처럼, 백스윙이 들어오고 다운스윙이 들어왔을 때 왼쪽 어깨가 잡혀둬야만 이 헤드가 빠르게 던져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브레이크 효과인데, 왼쪽과 골반과 왼쪽 어깨가 잡힌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넣게 되면 이런 듯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잡혀야만 내가 한시 방향으로 던지면서 이제 푸시 드로우 또는 드로우가 날 수 있게끔 이제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하나 그립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훨씬 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로테이션과 던지는 게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립으로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잡으면 이런 느낌이지만, 제가 잡는 그립은 위에서 거의 이 가운데 이 손 마디가 굉장히 빨간 부분이 크게 보이길 정도로 강하게 감아 잡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보이실 건데요. 이걸 잡아야
잘 내리고 던질 때 꼭 필요한 게 요 왼손등과 오른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을 펴서 보여드릴 건데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내 오른 손바닥과 왼쪽 손등이 지면을 본다는 느낌으로 돌아줘야 됩니다. 내 손등과 손바닥이 이런 느낌으로. 네. 왜냐면 아까 깎아치거나 깎여맞는다고 했던 분들 대부분 정확하게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면 이 왼쪽 손등과 손바닥이 가는 목표 방향을 보거나 심한 분들은 본인을 봐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또는 목표 방향을 본다고 했던 분들은 팔꿈치가 빠지면서 가는 방향을 보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던져지지를 못하고 스트롱 그립을 강하게 잡은 상태에서 내려줄 때 손바닥과 손등이 공을 맞는 순간에 바닥을 본다는 느낌. 이런 느낌. 요거를 한번 제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절반 정도의 스윙만 할 건데. 보면 전 다 들어오가 나는 이유가 여기서 잡아두고 로테이션을 강하게 이때 손등과 손바닥이 바닥을 보는 느낌으로 돌아주면 이렇게 들어오가 나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제가 얘기했지만 세게 치면 멀리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약하게 하는 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 다 정답이죠. 저는 둘 다 같이 써요. 그게 뭔 얘기냐? 강중약이 있다고 힘으로 치면 백스윙을 드는 테이크백, 요 백스윙 탑을 가기 전까지의 이 스윙 때는 약이에요. 약. 힘이 굉장히 빠진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그게 정면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면 몸이 돌고 헤드가 뒤따라갈 정도로 손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약, 백스윙 탑까지 약입니다. 그럼 이때 언제 강이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강을 줍니다. 약, 강, 약, 강, 강,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강, 임팩트 순간에는 약입니다. 네, 약, 강, 약. 그래서 보통 선수들이 특히 멀리 치시는 분들이 치고 나서 여기 태가 여기 딱 맞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 약을 주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이 힘이 가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여기서 강이 들어가게 되면 클럽이 팍 잡히거나 확 당겨지는 게 되기 때문에 약, 강, 약으로 저는 이제 스윙을 하죠. 그래서 약하게 치는 것도 맞고 강하게 치는 것도 맞다고 한 거죠. 그 임팩트 순간에 뭔가 강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약이고? 약간 잽이랑 비슷해요. 복싱에서 보면 복싱 선수가 레슨을 받으러 와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주먹을 살살 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수가 얼굴에 맞을 때까지 끝까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내지르는 힘만 주고 여기서는 다시 회수해오는 힘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머리에 맞는 순간이 임팩트가 되겠죠. 고물은. 여기서 내지르는 순간이 힘을 주고 얼굴에 맞는 순간이 임팩트라고 치면 이 순간에는 힘을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강한 힘을 줘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될 때 내가 여기서 힘을 주게 되면 이 에너지가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가속이 돼야 되는데 감속이 돼버리는 거죠. 약간 뭐 뻣뻣하게 스윙을 보여드리면 제가 계속 강하게 힘을 주고 공을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 느낌이랑 지금 방금 설명드린 힘 빼고 다운스윙 때 힘을 주고 다시 힘을 빼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치면 차이가 엄청 크죠. 네. 이거는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실제로 레슨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가 연습을 하면 8회에 보통 2시간 연습하면 1시간은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헤드를 강하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맞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몸에 브레이크 동작을 주는 그 동작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일단 스탠스를 왼발을 조금 더 앞에 둡니다. 오른발을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스윙은 여기서 한 10시 방향 한 70%에서 한 7, 80%만 백스윙을 들어주고 피니시를 잡지 않고 오른다리를 붙여둔 상태에서 클럽만 보내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면 대신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맞는 순간에 120%의 힘을 써줘야 돼요.
스윙은 엄청 작지만. 네. 왜냐면 장타 훈련은 여기서 헤드 스피드와 볼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힘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 연습 드릴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좀 하죠. 잡아놓고 하체를 떼지 않고 네. 이런 연습법인데 요거를 제가 볼 스피드가 80 이상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렇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 왼발을 앞에 두는 이유도 뭐냐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잘 걸립니다. 왜냐면 이거 보시면서 빈스윙을 해보시면 왼발이 앞에 있으면 스윙을 휘두를 때 이 왼발이 앞에 있다 보니까 스윙이 걸리면서 여기서 자꾸 회전이 안 되고 막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막히는 느낌이 들 때 그거를 불편해하지 말고 헤드만 보내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막아놓고 여기서 헤드만 오른다리도 안 떼는 게 중요해요. 오른발을 떼면 왼쪽 골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요. 그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놓고 공도 똑바로 갔죠. 이게 이제 제 장타 연습법이죠. 이걸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치는데 방향성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똑바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로테이션이 정확히 풀어보자면 전환이죠. 전환인데 이 전환 동작이 공을 맞고 그냥 여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을 맞는 순간에 모양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드레스 모양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오른 손등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닥 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손이 이렇게 말려 있어야 돼요. 로테이션은 강하게 주지만 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헤드 한번 정확히 보면 헤드가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손등이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 공은 엄청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물론 극단적으로 보여드린 거죠. 근데 이렇게 막아둔 상태에서 손목만 보내더라도 내가 보내려고 하는 방향보다 조금 더 오른쪽 막혀있다 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쪽으로 봤을 때 1시 방향이 되겠죠. 1시 방향으로 던지면서 손등과 손바닥이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요 모양. 이 모양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 좀 더 왼쪽 손등과 오른 손바닥이 약간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지나가면 똑같이 로테이션을 주고 전환이 됐지만 공은 똑바로 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바닥을 보면서 돌려고 했던 건 추상적인 거죠. 그 정도로 강하게 이 느낌이 들 정도로 하라 그랬던 건데 정확하게는 요 왼 손등과 요 로고, 보통 장갑에 로고가 있으니까 찍찍이의 부분과 제 손바닥이 공에 나가는 약 1m 지점 요쪽을 본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나가는 방향 1m 지점 요쪽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은 로테이션이 나오겠죠. 네, 꼭 공에 나가려고 하는 방향 1m 앞을 예, 보면서 로테이션. 예, 저는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보면서 로테이션 한 적도 많이 있죠. 그리고 레슨할 때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저기다가 두고 저기다가 로테이션을 던지라고 하는 레슨도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헤드를 거기다가 던지려고 하다 보면은 이 손등과 손바닥이 그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레슨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저기다가 보고 공을 던진다는, 로테이션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로테이션 하냐?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100분한테 하면은 100분한테 들어와요. 언제 로테이션을 하냐? 그리고 얼만큼 하냐?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면 언제 하냐? 이렇게가 정답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떤 게 있냐면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 로테이션을 시작하니까 공을 맞는 순간에 로테이션이 되더라. 공을 맞기 직전까지 끌고 들어가서 풀어줘야 맞더라. 네, 그게 뭐냐면 이 다운스윙부터 공한테 도달하는 이 헤드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보통 사람이 인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의 속도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운스윙을 하면서 하나의 기준점, 만약에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처음에 기준점을 잡아두고 그거대로 연습을 했을 때 내가 공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른쪽 허벅지에서 로테이션을 했는데 공이 우측으로 자꾸 열려요. 푸시공이 나거나. 그러면 늦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로테이션이라는 게 정확하게 전환이 시작돼서 헤드가 똑바로 맞게 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공을 맞는 순간에 이렇게 똑바로 두게 한다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을 좀 찾아야 돼요. 저는 왼쪽 손이 이 공하고 일자가 됐을 때 로테이션 써줍니다. 저는 좀 늦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것도 차이가 있냐? 힘에도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보통 힘이 좀 남들보다 센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운스윙이 들어오면서 이 손목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어주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해도 괜찮은데 대부분 좀 빨리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해주려고 그러면 손목의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늦어요. 다 우측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 골반 정도에 왔을 때 풀어줘 버려야 공을 맞는 순간에 로테이션이 잘 진행이 돼서 맞는 게 이제 타이밍이고, 그리고 얼마큼 하냐, 최대한 감아야 되냐, 뭐 적기가 되냐, 요만큼 감아야 되냐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거리를 늘리는 게 이제 주 목적이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최대치예요. 최대한 많이 감아주는. 왜 많이 감아줘야 되냐면 저희가 보통 여기서 이렇게 감을 때 가속이 생겨요. 배드민턴 공이요. 저희가 칠 때 이 손목을 이렇게 미나요? 아니면 이렇게 확 풀어주면서 잡아채나요? 풀어주죠. 왜냐? 이 셔틀콕에 날아오는 순간에 이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공을 쳐주면 가속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빨리 나가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낚시도 있죠. 낚싯대 뒤로 있다가 손목을 탁 풀어주면서 이제 찌가 멀리 가는. 이게 약간 그런 효과예요. 이 로테이션을 사실 많이 하고 내가 이 활용치가 최대한 많이 끌고 왔다가 풀어주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서의 순간 가속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의 대부분이 이 그립의 영향이 되게 커요. 저는 이 정면에서 그립 보여드리면 여기 색깔이 제가 일부러 이 장갑을 끼고 왔어요. 자, 보면 이 빨간색이 가운데에 이제 뼈거든요. 주먹을 쳤을 때 가운데 뼈. 제일 큰 뼈죠. 이때 이 뼈가 내 시야에 완전히 들어오게끔 감아 잡아줘요. 그러면 약간 위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한 모양이죠. 그래서 대부분 오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편하니까. 이걸 왜 해줘야 되냐? 이렇게 스트롱 그립이죠? 굉장히 많은 훅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내가 잡아주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여기서 이 로테이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잡고 돌려주면 이게 최대예요. 근데 이만큼을 잡고 돌려주면 굉장히 많이 로테이션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의 양은 뭐냐? 스트롱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최대치로 감아줘야 됩니다. 뭐 내가 한 요 조금만 컨트롤해서 잡겠다. 그건 사실상 그날의 컨디션, 내가 갈수록 힘도 변하고 체형도 변하기 때문에 매번 달라지는 로테이션의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여기서 멈춰볼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손목이 양쪽이 크로스 될 정도로 로테이션을 많이 쓰거든요. 엄청 지금 크로스가 많이 돼 있는데도 드로우가 많이 안 나죠. 이 로테이션은 내가 얼마나 좋은 타이밍에 내가 갖고 있는 타이밍에 로테이션을 써주냐에 따라서 얼마큼 휘는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45세 이상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뭐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오죽하면은 이제 초등학생도 제가 레슨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도 거리를 늘리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이나 이런 분석이 많아지면서 수치로 보이니까 이제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로테이션을 더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뭐 제가 이제 하면 뭐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뭐 저 팔뚝이면은 뭐 무조건 300 가느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300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원리를 이용하면 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손목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제일 단순하게 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스냅을 써줘야 돼요. 좋은 스냅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로테이션. 그리고 한 가지 더 45세 이상 분들이 제일 이제 거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잃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죠. 겨드랑이 있어요. 이 양쪽 겨드랑이가 제가 갖고 있는 필살기죠. 거의 뭐냐면 이 겨드랑이를 떨어뜨려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몸하고 떨어뜨려서 드세요? 아니면 몸에 바짝 붙여서 드세요? 그렇죠. 몸 안에서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스윙을 할 때 손과 헤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몸 안에서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잡을 때 요 왼쪽 요 팔 보면 팔의 요 안쪽 삼두근이라 그래요. 삼두근 안쪽 삼두근을 내 가슴 옆쪽에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앞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딱 겨드랑이를 붙여줘야 돼요. 붙여준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냥 로테이션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막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빠지면 당연히 아까 제가 일단 플라잉 엘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로테이션이 돼도 빠지면 떨어져요. 딱 붙인 상태에서 손으로 딱 잡아보세요. 그럼 힘이 들어갑니다. 이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왼손만 이용해서 로테이션 완전히 붙어서. 자, 근데 이런 실수도 많이 하세요. 이게 뻗고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스윙을 막 이렇게 늘려요. 그럼 이거 스피드가 더 떨어져요. 스윙 아크가 크면 멀리 간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원이 크면 클수록 원심력이 강해지니까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데
내가 이 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힘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만 크면 절대 멀리 가지 못해요. 그게 뭐냐. 그래서 그렇게 멀리, 크게, 과도하게 멀리 들어서 축이 무너지면서 팔꿈치가 떨어지면서 원이 큰 것보다 내가 몸에 딱 붙여서 내가 로테이션도 완전히 딱 견고하게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 돌아야 돼요. 한번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보기 쉽게 뻣뻣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딱 하프 스윙으로만 해서 딱 겨드랑이에 붙여서 이렇게 돌 겁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거리가 아주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스윙도 되게 작게 했어요. 딱 붙여서 이 힘이 분산되지 않게 내 몸 안에서 딱 견고하게 잡힌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마 느낌은 이 스윙이 이렇게 안 크고 몸 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인데 괜찮아요. 왜냐면 스윙이 다 큰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몸에 붙어서. 근데 그분들 보면 스윙이 단단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완전히 붙여가지고 몸이랑 같이 돕니다. 그러니까 힘이 분산되지 않고 응축되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골프를 이제 23년 차인데 계속 해오면서 느낀 게, 헤드를 던진다라는 느낌은 정말 단순히 느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잡거나 잡아채는 동작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던지는 것과 잡아채는 거의 차이는 상당히 반대적이죠.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던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던진다라고 느끼지만, 본인은 그걸 잡아채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우리가 오히려 얘를 강하게 그냥 똑바로 채를 던지려고 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던지는 게 아니라 당겨져 버려요. 그러면 잡아채는데 던지는 느낌이 뭐냐,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전환 동작입니다. 들어올 때 열려있는 이 헤드를 반대쪽으로 전환해주는 동작을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이 사용이 되면서 헤드가 막 먼저 튀어나가기 때문에 던진다라는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갔을 때 좀 극단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과 슬라이스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이 들어가서 잡아채는 느낌이죠. 이렇게 손목을 돌려서 잡아채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카메라에서 보면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되게 잡아채는 느낌으로 했지만 헤드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던져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헤드를 던진다라는 거는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헤드가 튀어나가게 만들어주면 던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모양은 오히려 더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당겨지거나 미는 느낌이 더 강한 거죠. 당기는 거는 공을 맞는 순간에 왼쪽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게 당기는 거죠. 이제 보통 우리가 당긴다고 표현하는 거는 왼쪽 팔꿈치, 보통 플라잉 레브라고도 많이 하죠. 겨드랑이가 벌어지고 왼쪽 팔꿈치가 당겨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죠. 대부분이 이런 모양이 왜 나오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당겨지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뭘 끼고 하세요. 여기에 뭘 끼고 얘가 안 벌어지게끔 하거나 얘가 자꾸 구부러지니까 억지로 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당겨져요. 되게 특이하게도. 그런 방법이 손목에 있습니다. 이 왼쪽 손목과 전완근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당겨지는 것과 잡아채는 거에 효과가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 뒤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 헤드로 공을 잡아챈다는 느낌. 그러니까 잠자리채로 잠자리를 잡을 때랑 비슷합니다. 잠자리 잡을 때 제가 당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잡아채잖아요. 걔랑 되게 비슷해요. 이 잠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잠자리에 이 망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 잠자리가 도망을 못 가게 덮어주는 이 모양이 로테이션, 던져지는 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당겨지는 건 왼쪽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거, 그리고 잡아채는 건 잠자리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을 맞는 순간에 이 공을 잡아채는 느낌으로 로테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제 왼쪽 팔꿈치를 한번 보시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거예요. 왔을 때 끌고 들어가주고, 공을 맞는 순간에 헤드가 이 공을 잡아챈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전환. 일부러 제가 피니시까지도 안 했거든요. 조금 더 요 느낌을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하나 좀 안 되는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 스피드랑 이제 거리도 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잡아채면서 가속이 늘어나는데 당기게 되면 감속이 되니까. 그렇죠. 볼 스피드도 현저하게 줄고 토탈 거리도 많이 줄고 스핀량이 일단 좀 비교적으로 늘었죠. 왜냐면 당기면서 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이 스핀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손목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 손목을 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윙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보통 저는 장타 선수이기 때문에 비거리를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싶거나 또 드로우를 많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목에 로테이션을 강하게 써주는 스윙이고, 손목을 안 쓰는 류의 스윙은 이제 보통 페이드를 많이 치시죠. 이제 공 똑바로 가다가 우측으로 휘는 공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보통 다운 스윙이 들어왔을 때 이제 코킹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만 풀어주면서 몸으로 돌고 맞추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힘이 충분해서 거리도 나는 충분한데 나는 그 거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내가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주고 몸의 위주로 스윙을 해주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손목도 방법적으로 일관되게 써줄 수 있으면 드로우를 충분히 치면서도 일관되게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손목을 과도하게 쓰면서도 똑바로 나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 딱 얘기한 게 나왔네요. 저 이렇게 드로우가 지금 딱 걸렸거든요. 보면 이제 309m 나왔고 볼스피드가 182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스로모션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손목을 최대치까지 감아준 스윙이죠. 이 로테이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로우 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드로우가 나는 거거든요. 손목을 많이 쓰면 훅이 납니다. 잘못 쓰면.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설명 한번 드리면, 이제 이 드로우를 걸 때 제가 아까 왼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손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덮어 맞아요. 또는 너무 빨리 과도하게 쓰이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과도하게 보여드릴게요. 보기 쉽게. 이런 느낌으로 제가 쓸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은 오른손이 강하다 보니까 어깨도 개입을 해요. 팔꿈치, 어깨까지 개입을 하면서 힘이 들어가면서 덮어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오른손을 과도하게 쓰지 말고, 제가 왼손을 얘기했던 건 오른손은 그냥 받쳐만 준다는 느낌으로 끌고 와주고, 이 왼손을 공에 올 때 뒤집어져서 써주면 얘가 빠르게 어깨랑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들어가니까 이쁜 드로우를 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보통 이제 던지는 방향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연습을 해요. 이렇게 여기다 앞에다 놔요. 보여드리기 쉽게 이렇게 놔뒀는데, 자, 로테이션의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른손을 많이 과도하게 쓰게 되면 당연히 헤드의 로테이션의 방향은 왼쪽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오른손을 개입하지 않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왼손을 이용해서 당겨서 로테이션을 해주면 방향이 가운데 쪽 공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개입이 강하고 어깨가 튀어나올수록 왼쪽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노하우는 요 공입니다. 색깔. 내가 보내려고 하는 방향보다 약간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방향, 헤드는 똑같이 방향을 써줍니다. 똑같이 방향 써주고, 스탠스는 요 노란 공을 보게 써줍니다. 특이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몸의 방향이 저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백스윙은 똑같이 들어준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여기서 뭐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헤드를 최대한 저 공 있는 방향으로 던져주면서 아까 제가 했던 왼쪽 전완근으로 로테이션을 강하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형광 있는 공 있는 방향으로 로테이션. 여기가 이게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12시면 얘가 1시 정도라고 생각을 해두죠. 1시. 1시 방향으로 뻗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쪽 방향으로 스탠스를 오른발을 뒤로 빼주고 왼발을 약간 앞쪽으로, 그리고 몸도 약간 닫아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니시 잡지 마세요. 여기서 로테이션만 강하게 주면서 저쪽 방향으로 뻗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공이 나오거든요. 약간 푸시성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몸을 닫아주고 방향을 우측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헤드를 로테이션을 1시 방향으로 뻗어주면서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공의 출발이 바깥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공은 지금 보면 슬라이스도 안 났고 훅도 안 났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의 방향은 다운이 들어오고 1시 방향으로 뻗어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로테이션이 제일 안 좋아요. 그것만 피해 주시면 돼요. 보통 그러면 다쳐 맞거나 과도하게 깎여 맞으면서 똑같은 헤드 스피드여도 이 공에 접근하는 이 각도와 이 공에 얼마나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공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헤드 스피드는 천차만별이에요. 볼 스피드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타를 많이 맞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헤드 스피드는 엄청 빠른데 볼 스피드가 적게 나온다. 휘두르기는 엄청 빨리 휘두르는데 정확하게 이제 못 맞추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비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립은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스윙에는 스트롱 그립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 때 이렇게 열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열어 든다는 게 뭐냐면 오른 손바닥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헤드가 정면을 봅니다. 이렇게 정면. 자,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오른 손바닥으로 봤을 때 여기 바닥을 봐주는 거죠. 사선으로 바닥을 보는 느낌. 그리고 헤드도 정면이 아니라 약간 바닥을 봐준다는 느낌이 들면 좋습니다. 공을 계속 바라보고 백스윙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때 여기서가 되게 중요한데 왼쪽 손등이 있잖아요. 왼쪽 손등이 얘를 잡고 오른손으로 얘를 잡고 당기듯이 백스윙을 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네? 한번 주먹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주먹을 쥐고 손바닥으로 이 주먹을 감싸 잡아요. 그런 다음에 테이크백을 들 때 약간 이 오른손으로 이 왼손 주먹을 당기듯이 들어주세요. 그럼 이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당기는 느낌을 계속 갖고 백스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 손등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드릴법인데 요거를 집에서도 연습장에서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손바닥으로 이 왼 주먹을 당기듯이. 자, 그러면 그 느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헤드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닫혀요. 땅을 봅니다. 그러면 이때 백스윙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 왼쪽 손등이 약간 이렇게 말리게, 부인 동작이라고도 하죠. 당기듯이 헤드를, 페이스를 공을 본다는 느낌으로 계속 그리고 손등을 약간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들어주는 거죠. 자, 다운스윙이 들어오면 이 손목이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왼손등을 말아주면 계속 이 힘이 풀리지 않고 유지되어 있어요. 이 들어가 있는 이 힘을 계속 유지한 채로 내려와서 공을 맞는 순간에 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이 힘을 터뜨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게 슬라이스예요. 슬라이스가 나면 안 좋은 게 뭐냐, 물론 오비도 많이 나지만 비거리도 줄어요. 공에 뜨면서 슬라이스 나는 건 비거리도 많이 주는데 이건 그분들한테 너무나 효과적인. 자, 왜냐, 열리지가 않아요. 일단 열리지가 않고 왼손등을 말아주면서 헤드가 닫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그대로만 들어와도 헤드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로테이션을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왼손등을 말아서 당겨주는 듯한 느낌의 백스윙을 들어주고 다운스윙이 들어와서 공에 맞는 순간에 이 코킹이 되어 있는 걸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들었을 때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서, 그래서 딱 슬라이스가 났네요. 열어서 지금 백스윙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줄 겁니다. 왼손등을 당겨준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오, 반대의 공이 나왔죠. 제가 일부러 지금 약간 반대의 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쳤는데 지금 로테이션이랑 이거는 똑같이 했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먹 당겨주는 듯한 느낌. 왼손으로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잡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이죠. 이 느낌을 갖고 이렇게 여기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풀어만 주면 돼요. 자, 왼손으로만 이렇게. 자, 지금 보면 평소와 다르죠? 장갑의 마크를 보면 요거와 얘가 당겨지게. 자, 마크가 제 눈에 이제 안 보입니다. 아까 보였는데. 그 상태에서 백스윙까지. 그러면은 계속 말려있죠? 이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풀어만 주면 슬라이스가 다 잡혀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슬라이스 못 잡은 분들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페이드가 나거나 슬라이스가 날 때 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안 나요. 요게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언제 풀어줘야 되냐고 하지만 이게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어떻게든 풀리려고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요. 막 빨리 풀리려고 엄청 지금 얘가 안간힘을 쓸 겁니다. 얘를 최대한 버텨주다가 공을 맞는 순간에 내가 힘만 풀어주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 오른손을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코킹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아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는 순간에 얘를 그냥 풀어만 줘도 따로 감으려고 막 하지 않아도 지금도 제가 로테이션 하지 않고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얘를 풀어만 준 거거든요. 이거 해보면은 아마 요거 왼손을 최대한 왼쪽 손등이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끔 한번 과도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얘가 엄청나게 풀리려고 막 요동을 칠 겁니다. 자, 저 진짜 많이 들어요. 오, 가볍게 치는데 300. 네. 근데 이게요, 저는 엄청나게 스피드를 내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보이는 거죠. 그 원리가 뭐냐면 손과 몸의 힘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다운스윙 할 때는 스피드가 엄청 들어갑니다. 내 힘이, 파워가. 그럼 뭐야? 뭐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하잖아요. 둘 다 맞아요. 자, 뭐냐면 보통 세게 친다고 하면 보통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잔뜩 막 어깨랑 힘을 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세게 쳐 보이죠? 한번 약간 보여드릴게요. 힘을 바짝 주고 이런 거 약간 뻣뻣한 느낌도 들죠?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잘 했잖아요. 이때 힘 풀어줍니다. 이렇게 힘을 풀어줘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백스윙을 들 때도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보면 헤드가 제일 마지막에 출발해요. 이렇게가 아니에요. 골반, 가슴, 그다음 팔. 그게 뭔 얘기냐? 쉽게 설명하면 자, 하나, 둘, 셋. 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얘는 딸려만 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힘이 빠져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도 힘이 빠져요. 다운스윙 들어가는 그 순간에만 얘를 당겨주는 힘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때도 살살 했는데 거리가 300이 나간다고? 거짓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살살 치고 힘을 뺐는데 어떻게 조금 나가요? 많이 나가요. 살살 치고 힘 빼고 부드럽게 쳤는데 멀리 간다. 이거 거짓말이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하지만 정작 공을 치는 그 당겨주는 이 포인트에는 강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힘이 또 빠져 보이냐? 딱 당겨주는 이 순간에 힘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고 빼야 돼요. 힘을.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힘을 주는 부분은 다 어디냐? 당겨주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가볍게 툭툭 치는 것 같은데 멀리 나가. 정작 필요한 부분에만 힘을 썼으니까 나머지는 힘을 빠지는 거죠. 제가 이 부분 진짜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나, 이 순간에만 힘을 쓰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는 그냥 모든 분들이 모든 스윙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저는 모든 스윙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 힘이 들어갈 곳에는 들어가고 빠져있을 곳은 빠져주는 게 가장 좋은 스윙입니다. 모든 힘을 다 빼고 스윙을 하는 스윙도 없고 모든 곳에 힘을 다 주고 하는 스윙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주고 백스윙,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필요할 때 써줄 때 강한 힘, 그리고 나서 힘을 빼주고 이렇게가 됐을 때 살살 쳐 보이는데 멀리 간다.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밧줄이 있어요. 밧줄이 있고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을 실었고 이 밧줄을 당겨서 그 물건을 내려야 돼요. 그런 느낌이 들게 이 밧줄 손잡이라고 생각해 되죠. 이 밧줄을 내 몸 안쪽으로 강하게 당긴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하나, 확 당긴다는 느낌.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물론 이 느낌만 들었으면 당연히 공을 맞을 때는 안 되겠죠. 제가 말하는 건 힘의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을 들었으면 내 이 왼쪽 손, 이 전체, 팔 전체를 내 몸 안으로 확 당긴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용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스윙의 로테이션이 들어가는 거지만 내가 뭔가 밧줄, 이 그립을 내 몸으로 확 당긴다는 느낌. 당겨만 주면 돼요. 근데 얘 당기고 끝까지 몸에 있을 필요 없어요. 이 당기고 놔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추가로 설명하면. 이 힘이라는 게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헤드가 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공한테 전달돼서 공의 에너지가 앞으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확 당기면 이 에너지가 당기는 힘과 내가 보내려고 하는 힘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죠. 그죠? 근데 이때 내가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감속이 돼요. 에너지가 100이던 게 70, 80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 여기는 엄청 빠른 스윙을 하는데 근데 여기가 느려요. 공을 맞는 순간에 소리가 나거나 공 앞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 도구들이 많아요. 그 원리가 뭐냐? 확 잡아당겼으면 여기서 내가 이 힘이 그냥 가게끔 팔로우로 지나가게끔 힘을 주지 않고 얘를 쭉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타 선수들이 빵 치고 어디서 샤프트가 부러지는지 아세요? 이 샤프트가 등을 빵 맞으면서 깨지는 거예요. 왜냐? 확 당겨주고 여기서 힘을 제어하지 않고 놔버리니까 등치기라고 해요. 빵 맞고 부러지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당겨주는 건 뭐다? 여기서 내가 이 그립을 밧줄 손잡이라 생각하고 당겨줘라. 그리고 당겨준 걸 팔로우까지 힘을 빼주고 던져라. 그래서 이런 연습도 많이 하죠. 당겨주고 공을 맞고 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공을 맞고 자꾸 이거 힘을 줘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얘를 땜으로써 그냥 넘어가지게끔 편하게. 실제로 이 방법 되게 좋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스피드로 계산하면 키로수 자동차로 생각하면 10km, 20km, 30km, 40km, 50km
60km, 70km, 80km, 90km, 100km가 맞고 여 앞에서의 속도는 110, 120,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서 50, 70, 80, 90, 80, 70, 60으로 보통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공을 맞추려고 내가 손으로 잡아요. 스윙, 말 그대로 휘둘러야 되는데 이 목적이 스윙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공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손으로 잡습니다. 거기서 진짜 단순하지만 거기서 정말 스피드가 많이 줄어요. 일단 휘두르고 그 연습을 통해서 정확히 맞추는 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일단 똑바로 맞추고 스윙을 하려고 하니까 스윙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빈스윙이에요, 빈스윙. 바람 소리 나게끔 빈스윙 하라. 바람 소리 30번 내고 연습, 공처럼. 그게 뭐냐면 바람 소리를 내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바람 소리라는 거는 이 봉이 바람을 가르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죠. 이런 나요, 이런. 내가 여기서 가속, 이걸 보통 거꾸로 잡고 빈스윙을 하면 공이 없으니까 이걸 맞추려고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스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이 되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정말 단순하지만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이 브레이크를 제가 많이 강조해요. 왼쪽 어깨, 골반은 회전이 돼야 됩니다. 골반은 진행을 하지만 왼쪽 어깨를 잡아둔 상태에서 헤드가 넘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로테이션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헤드가 넘어가주면 가속이 돼요. 근데 어떤 게 있냐, 왼쪽 어깨와 골반이 다 뒤로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헤드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골반이나 축이 무너지면서 헤드가 안 나가요. 손이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감속이 일어나면서 공도 슬라이스 나고 난 세게 치는데 공이 안 나가요 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생각보다 이 문제 많아요. 회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자꾸 이렇게 빼요. 아니에요. 가슴은 정면을 봐주되 골반은 회전. 맞아, 이런 모양. 이런 거 많이 하죠. 손을 여기 앞에 잡고 백스윙, 다운스윙 들어오고 골반은 회전, 이렇게. 골반은 돌아가고 손은 들어가고 왼쪽은 막혀있는 이 모양이 나왔을 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 안 좋은 모양이 뭐죠,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러면 감속이 일어나요. 한 가지 추가 덧붙이자면 가속이 일어나려면 이 로테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이 임팩트 순간이 백스윙 그리고 피니시까지 가는데 그 중간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 중간 지점에서 막히지 않고 이 에너지가 100에서 100으로 이동되게 해주는 게 이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왼쪽 손등을 반대로만 넘겨주면 이 에너지가 여기서 감속되지 않고 넘어가집니다. 보면 제가 에너지가 여기서 스피드가 주는 느낌 1도 안 들 거예요. 얘를 확 돌려주니까 감속이 안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대 주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랑 잡아주고 로테이션 할 때 이 로테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거의 메인입니다. 감속이 일어나지 않고 가속을 주려면 로테이션. 가속은 로테이션이에요.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